안녕하세요. 2026년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감자, 제가 텃밭에 재배하는 감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따라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 있는 그도 다 보여드립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자가 소비용으로 이제 그 포대, 비닐 포대에 제가 몇 포기 심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지에 20포기 심었습니다. 20포기면 충분히 먹습니다. 보통 이제 그 한 포기 하면요, 보통 감자 달리는 게 5개에서 한 8개 달리거든요. 그러면 20포기만 해도 다 못 먹어요. 자, 그럼 감자 오늘 드릴 말씀 뭔가 하면 감자 순치라고 하죠. 뭐 속가죽이 순치기 뭐 같은 말인데요. 어떤 순이 너무 많다. 보통 기본적으로 뭐 한두 개 놔두고 순치기를 해줘라.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조건 한두 개는 아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안 해도 되느냐? 순이 한 4개 이하다.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순이 너무 많다. 7개, 8개 너무 많다. 그럴 땐 좀 순을 좀 섞어주는 그런 순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는 시기는 가급적 빠른 게 좋다. 벌써 꽃이 피고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감자는 파종 심고 50일만 되면요, 하얗게 꽃이 핍니다. 감자는 전 생육기가 90일이거든요. 90일 동안 진짜 대단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게 언제 싹이 나나 싶잖아요. 싹이 나기 하면서부터는 이게 정신없이 커버립니다. 금방 꽃이 피고, 금방 감자가 달리고, 금방 노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속가죽이라든지, 그리고 1차 웃거름, 그리고 북주기, 그리고 파종 후 심고 한 50일부터 한 75일, 80일까지는 물주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엄청 추워서요, 제가 이렇게 활대를 이용해서 부직포만 덮어놨더니 아침에 와보니까 다행히 멀쩡합니다. 자, 먼저 속가죽입니다. 속가죽이를 반드시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건 참 제가 빌어주려고 꺼내놓은 건데요.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참고로 여기는요, 제가 3월 18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하면서 제가 감자는 종서라고 그러죠. 종서를 심으면서 제가 쪼갠 상태로 심은 걸 보여드렸고요. 자, 감자는 벌써 감자 자체를 이제 저장한 종자형 감자를 쪼개기 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속가죽이, 즉 순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싹이 오르는 게 이제 잘라준 거는요, 싹이 4개, 많아도 4개, 5개입니다. 그런 경우는 번거롭게 인건비 들어가면서, 특히 대농들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개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교과서대로 순을 큰 거 1개, 2개, 1개라 그건 아니다.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도리어 상처도 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속가죽에서 예를 들어서, 자, 요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4개 같으면 사실 안 해도 돼요. 4개 같으면. 하지만 제가 10원 삼아 빼볼게요. 이렇게 빼면 이렇게 잘렸는데, 잘렸네. 이렇게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5개, 6개 되면 좀 순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기는 이렇게 이제 심고 한 35일 전후에, 여기 지금 3월 18일 심었으니까요. 오늘이 34일째입니다. 34일째. 자, 이렇게 성장을 했고, 자, 그럼 요 시기는 이제 뭘 하면 좋은가? 기본적으로 이제 순치기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이제 해야 될 게 북주기 해야 됩니다. 북주기. 예, 북주기 하셔야 되고. 그래서 북주기는 3번 정도 나눠서 해주면 좋아요. 제가 한 손에 휴대폰이 있어서 이렇게 북주기를 해주고, 그래서 해주면 얘들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감자가, 이게 덩이 줄기잖아요. 줄기에서 나오는 그런 덩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덩이 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괴경이라고 합니다. 괴경. 고구마는 뿌리라 해서 괴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북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밑에서 계속 감자가 생깁니다. 생기면서 나중에 이게 들리면서 햇빛이 보이면 누렇게 참 새파랗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자는 못 먹거든요. 독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2번, 3번 해줌으로 해서 나중에 굵직굵직한 거. 그리고 요 감자가 생기는 부위에 지온도 낮춰줄 수 있어요. 이게 흙을 더 복토를 해줌으로 해서. 그래서 복토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번 정도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양 공급 비료입니다. 비료는요, 보통 우리 밑거름 하고요, 이 시기에는 벌써 34일, 35일 됐잖아요. 그리고 또 심기 한 15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래서 밭 준비할 때부터 시작하면 미끄럼이 한지가 한 50일 넘었습니다. 50일 전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NK, 질소하고 인산은 할 필요가 없어요. 가리, NK하고 칼리가 있고요. 그리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수용성 비료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요거 참고로 요거는 캠플러스입니다. 제가 좀 이따 비료 보여드릴게요. 캠플러스도 보면 질소하고 칼리하고 그리고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이 들었습니다. 칼슘의 역할은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질소는 성장을 돕게 하고요. 그리고 가리는 그 뿌리도 튼튼하게 하고 또 그 뼈대 자체도 튼튼하게 하면서 또 아래 위로 영양분이 내려가는 그런 물류작용하는 게 그 칼리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그 연맥 간의 황화 현상 생기잖아요. 부족하면.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의 주 원료고. 그래서 이게 진하고 튼튼하게 보이도록 건강해 보이도록 자라는 또 그 마그네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섞였는 거를요. 요렇게 요 숟가락 이제 요거 농사방에 하면 공짜로 줘요. 요거요 10g짜리 요렇게 한 숟갈씩 넣어도 됩니다. 그럼 요거 일일이 퍼서 넣으면 번거롭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전에도 보여드렸지, 고추할 때요 이렇게 페트병 이렇게 중간 그 허리 부분을 자릅니다. 약간 홈을 내 가지고 이걸로 푹 퍼 가지고요 요걸로 그냥 감각적으로 저 10g 정도 알잖아요. 그 감각적으로 이렇게 살짝 부줍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10g 정도 되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용성이 난 좋은 이유가 수용성은 빨리 녹습니다. 요소가 빨리 녹잖아요. 자,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이거 그냥 놔두지 말고요. 겉흙을 약간만 깔짝깔짝하면 이렇게 덮이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와서 파봐도 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빨리 녹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뿌리 이까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녹고 난 다음에 이제 토양 미생물이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료를 준다고 해서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이 분해된 비료를 토양 미생물이 먼저 이온화 작용을 합니다. 미생물이 먼저 먹고 난 다음에 그 이온화 작용을 하는데요. 그만 미생물이 먹으면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미생물이 먹는 순간 이제 이온화 작용했는 그거를 뿌리는 또 흡수를 합니다. 이 비료의 굵직한 걸 바로 못 먹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은 그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또 제가 낸 구멍은 이렇게 요걸 뚫었는데요. 예전에 고추 심을 때 쓰던 겁니다. 이렇게 뚫어 놓으면 또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요 구멍은 이렇게 비료도 주고 나중에 이제 그 토양 수분 관리가 특히 침구 한 50일부터 대단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제 꽃이 피는 그때쯤 뿌리가 비대되는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시기에는 또 물 주기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멍으로 비닐 또 천공에는 비닐 천공 요 구멍으로 또 물을 주시면 되니까요. 요 구멍은 나중에 일석이조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료 주기의 중요성 왜 줘야 되는가? 이제 지금쯤이면 질소하고 가리는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부족한 비료를 줘야지 나중에 굵직굵직한 그런 그 감자가 생긴다. 그리고 감자의 그 순치기 목적은요. 순이 막 7개, 8개 많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그 감자를 쪼개기 안 한 경우요. 그런 경우는 감자 개수는 많이 달리지만은 감자 굵기가 작다. 그래서 감자 굵기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 처음에 한 개나 두 개 남기라 그러는데요. 한 개, 두 개 남기면요. 굵기는 큰데요. 전체적인 생산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줄기 4개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쪼개기 한 그런 그 감자는요. 대부분 많아봤자 4개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 대농들이 안 하는 이유가 미리 쪼갰다. 감자를 쪼개는 그 순간 벌써 우리는 순치기를 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료하고요. 1차 하고요. 2차는요. 지금부터 한 15일 있다가 한번 대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신고 한 50일쯤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대주시면 마지막에 비료한테 아주 힘을 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료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요. 또 감자 맛도 좀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또 2차 제가 비료할 때는 벌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북주기 하는 것과 비료하는 것 그리고 물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자는요.
두둑을 이렇게 높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줄 심기로 보통 합니다. 한 줄 심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식 거리는 기본적으로 한 줄 심기 할 경우에는 한 25cm 내외, 그리고 두 줄 심기 할 때는 이렇게 35cm 정도, 이렇게 30에서 35c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먹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다 감자는 뭐 한 줄 심기 하는데 텃밭작물 한 경우는 한 줄 심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텃밭작물 한 경우 보통 이렇게 두 줄 심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낮에 꽃이 피면요, 꽃은 좀 따주셔야 됩니다. 꽃은 따주시면 좋다,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맞아, 비료 보여드린다 그랬죠? 아, 이거 제가 다른 마늘 양파할 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캠플러스라고요. 추비 전용입니다. 이렇게 착과 결실까지 겸하는 최첨단 비료고요. 성분이 이렇게 보시면 질소, 인산을 넣고 가리. 질소는요, 칠산태 질소입니다. 그리고 가리는 황산가리고요. 그리고 칼슘, 수용성입니다. 그리고 고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12%, 고토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고추부터 시작해서 고추, 배추, 양파, 마늘, 가수, 토마토, 뭐 이런 다른 작물, 간주까지, 즉 물에 녹여서 간주도 가능한 거다. 즉 그만큼 잘 녹는다. 제가 간주하기 위해서 한번 녹여봤는데요, 잘 녹더라고요. 아까 색깔은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얀 거. 저 앞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캠플러스, 이렇게 캠플러스요. 이렇게 이게 또 공급처가 돼 있던데. 공급처가 여기 있네요. 미국, 요게 생산자는요, 미국 수입한 겁니다. 뉴트리플란트 비료 회사고요. 그리고 공급처는 와성원입니다. 여기 전화번호 여기 976-7711-054 있으니까요, 저에게 묻지 마시고요. 요거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외에도 뭐 유니칼슘이나 또 뭐 유니칼맥스 많이 나옵니다, 요즘. 보면 이 유사한 비료가 이쪽이 이제 그만큼 효과가 좋으니까요,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십시오.